안녕하세요. 조선혜입니다. 제가 드디어 사고를 쳤는데 잘 다니던 오마이뉴스를 때려치고 창간을 했습니다. 아사진 미디어이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기사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사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되게 초강력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기사로 써봤는데요. 오히려 강남 외 지역에 10억대 아파트를 사고 싶도록 만들어서 집값이 더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입니다. 보면은 금융위원회를 이제 비롯해서 정부가 그 관계 합동 발표를 했는데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라는 내용입니다. 거기를 보면 제일 핵심은 수도권이랑 규제 지역에서 집을 구매할 때 주담대를 6억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 고가주택 구매를 할 때 대출을 활용하는 걸 제한하기로 한 거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그 주장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6억까지 대출을 받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강남 11개구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17억이 넘어갑니다. 주담대 6억까지 받아서 살 수가 없는 아파트라는 의미죠. 그래서 원래 강남 살던 분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된다. 해당이 되겠죠. 이분들만 이제 구매가 이제 더 이상 대출로서 받기는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원래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었던 분들, 이분들은 이런 규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세지면 내가 아파트를 못 살 수도 있겠다. 지금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만드는 정책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민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당이 안 된다. 6억까지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더라도 원리금을 못 갚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계산을 해봤는데 힘드네요 이거 처음 하려니까. 30년 만기로 4.5% 금리로 주담대를 받아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선택을 하면 매월 391만 원을 갚아야 돼요. 이거를 누가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건데 올해 기준 3인 가구 중위 소득을 보건복지부 이제 자료를 봤을 때 보면 502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출 갚고 나면 111만 원 남아서 생활이 어렵겠죠. 그러면 보통 사는 사람들은 이거를 못 산다. 그러면 원래 10억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카피바라가 나왔네요. 제가 들고 있습니다. 빨리 이 규제가 나왔을 때 빨리 그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0억대 아파트 가격 그리고 그 언저리에 있는 가격대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라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로 더 대출 규제 같은 부동산 규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대안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LTV를 60% 이하로 낮춰야 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모든 지역, 모든 주택 상관없이.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에도 마찬가지로 70%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전에도 인터뷰를 많이 했던 우리 현장 전문가 장석호 공인중개사님의 이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60%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10억대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쓰면서 좀 떨렸는데, 저도 무주택자고 저도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도 한도를 보증금 대비 이제 대출 한도를 지금은 80%인데 이거를 60%로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공감이 됐던 게, 이것까지 손이 되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진다. 왜냐? 전세 대출이 편해지면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 매매 가격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저도 쓰면서도 당장 이제 전세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내가 집을 사려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뭔 소리야, 나 집 못 사게 또 만드는 거냐 라고 하실 것 같아서 되게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 이유는 이걸 계속 방치하거나 LTV 규제를 너무 하지 않거나 전세 대출도 지금처럼 지금 현 상황을 유지를 한다면 전세가 계속 올라서 아파트 값 계속 오르고, 그러면은 원래 내가 사고 싶었던 아파트보다 더 낮은 그 수준의 아파트를, 혹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장기화 될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요런 그렇게 기사를 썼고요. 그리고 어차피 LTV를 100%로 하더라도 집이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평균의 어떤 그 소득 내지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아파트 사기 어렵습니다. 서울에 있는. LTV 100% 한다 해도 원리금을 한 달에 갚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LTV 규제가 집을 구매하는 거의 여부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일단 집값을 떨어뜨리는데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동안 나는 전세도 들어가기 어렵고 매매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장기 전세, 공공임대 꾸준히 늘려야 하고, 너무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더 많이 확대해 주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으로 계시는 조정은 감정평가사분도 지금 당장 627 대책으로 강남 집값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후속 대책이 나오면 전세 대출을 좀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후 기사는 이제 세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양도세랑 근소세 좀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좀 방향을 가는 것이 좋은가. 정부에서 양도세 관련해서는 세제 개편안을 내지 않는다고 좀 미루겠다라는 그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늦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짚어보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